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는 5가지의 특별한 이야기와 노하우가 숨겨져 있는데요. 만약 마지막 5번째까지 영상을 보신다면 후회를 하실 수도 있어요. 뜬금없이 무슨 후회냐고요? 네, 바로 내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장사를 시작했구나 하는 후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90년대생들은 요즘 어떻게 장사를 시작할까요? 미리 이겨놓고 시작하는 장사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한숨이 푹푹 나올 수 있지만 알아두면 득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스킵 없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저는 밀레니얼 세대인데요. 밀레니얼 세대라 함은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말해요. 이 밀레니얼 세대 중에서도 90년대생들, 그러니까 지금의 20대, 30대 극초반의 친구들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 장사판에서는 말이에요. 그간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하거나 혹은 유선상, 이메일상으로 이 친구들 참 대단한데라고 느꼈던 90년대생들의 5가지 다른 장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반드시 본인의 것으로 만드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90년대생들의 다른 장사법 첫 번째는 펜을 모아놓고 장사를 시작한다예요. 아니 시작하지도 않은 장사인데 펜을 모아놓는다라 무슨 말일까요 이게? 네, 그들은 팬덤이라는 키워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익히 알고 있어요. BTS를 비롯해서 많은 팬덤 경제를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한 세대거든요. 물론 기존 기성 세대들도 이론으로는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실천으로는 옮기지 못하는 부분이 좀 커요. 가령 90년대 생들은 가게를 오픈하기 전에 SNS 계정부터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본인이 지금 무슨 장사를 할 건지, 어디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오늘은 어떤 요리를 했는지 소싱을 하기 위해서 300km도 넘는 거리 업체를 갔다 왔던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부터 말이에요. 가게 간판도 달기 전부터 팬을 모으고 있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있진 않았나요? 아니면 오픈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 가게인 것 같은데 팔로워 수가 엄청나게 많진 않던가요? 비교적 말이에요. 창업을 준비하면서 했던 실수, 수많은 난관, 진실된 사진을 차곡차곡 쌓는 이유. 네, 천천히 팬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심지어는 앞으로 손님이 되어줄 사람들에게 물어보기까지 해요. 이 자리 괜찮을까요? 이 메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5,000원이 좋을까요? 아니면 6,000원이 좋을까요? 하면서 말이에요. 신기하죠? 단순히 장사의 목적을 띈 SNS 계정이 아니라 팬덤을 만들어가는 구조를 아는 친구들인 거예요. 소통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요즘은 유튜브로 이런 시작을 알리는 친구들도 많은데 좀 더 똑똑한 친구들은 지속 가능성까지도 생각을 해서 컨텐츠를 꾸준히 만들고 공유하고 있어요. 다시 생각해도 참 스마트한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왜 저런 생각을 옛날에 못했을까요? 90년대생들의 다른 장사법 두 번째는 도구를 적극 활용해서 노동 강도를 최저로 낮춘다예요. 장사라 함은 사실 옛 어른들은 체력이 받쳐줘야 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만큼 정신적인 부분이 힘든 것도 있지만 오랫동안 장사를 하다 보면 골병 든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닐 정도로 몸이 상하는 게 맞거든요, 사실. 다만 90년대생들은 도구를 이용해서 이런 노동의 무거움을 한풀 꺾고 오랫동안 장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요. 예를 들면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하는 장사이지만 세무, 노무, 마케팅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플,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해서 노동의 강도를 계속적으로 줄여나가요. 이 모바일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가 하면 터치만 하면 시급이 자동으로 계산된 그런 프로그램을 쓰고 촬영만 하면 매장의 장부가 자동으로 작성되는 툴을 활용해요. 이 마감 후에 매번 계산기 두드리던 옛날의 장면들은 더 이상 연출되지 않죠. 심지어는 매장 구성 단계부터 서빙 로봇, 자동 결제 기능을 갖춘 기기를 도입할 생각을 하고 인테리어를 해요. 아주 준비성이 철저한 거죠. 모 스타트업 대표님은 어느 한 매거진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도구와 툴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건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미숙함을 가진 분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문제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디지털 격차가 참 크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만나뵌 90년대생의 이자카야 주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사용하고 있는 툴만 해도 총 6가지가 넘어갔어요.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그만큼 매출을 올리는 방법을 택한 거였어요. 한마디로 돈으로 시간을 사는 개념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전 저의 아주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곤 하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5km가 넘었는데 그걸 1년 이상을 제가 걸어 다녔어요. 1시간이 넘게 걸리죠. 차로는 15분, 20분이고요. 당시만 해도 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몰랐던 시절이니까 그랬겠죠. 좀 더 빨리 시간 개념을 깨우쳤다면 아마 전 버스비를 당당히 지불하고 1시간을 벌었을 거예요. 지금의 90년대생들처럼 말이에요. 90년대생들의 다른 장사법 세 번째는 거침없이 컨택을 수시로 한다예요. 컨택이라 하면 연락으로 풀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온라인 시대를 적극 이용해서 본인이 잘
잘 모르는 부분 혹은 꼭 알아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서 기존 기성세대들에게 아주 스스럼 없이 연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온라인 세대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90년대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그 인물이 그리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는 생각지 않는 거죠. 그저 나와 같은 사람, 궁금한 게 있으면 메일 한 통 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치부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는 90년대생은 아니지만 밀레니얼 세대로서 군대를 전역하고 진로에 대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 온라인에서 국가기술 자격을 강의하는 분에게 메일을 보낸 기억이 있어요. 지금 찾아보니까 아직도 보관함에 이렇게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네요. 당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신 권우석 대표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20대 시절엔 연예인을 제외한 TV에 나오는 일명 전문가분들은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들이었어요.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연락을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조차 못 먹던 그런 시절이었죠.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에는 저자의 이메일 주소가 버젓이 쓰여져 있지만 절대 이메일을 보내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90년대생들은 달라요. 그들의 인스타를 찾아가서 댓글을 달고 친분을 쌓은 뒤에 만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소통하면서 노하우를 배워요. 그저 당돌하게 만나자가 아니라 예의 있게 본인의 상황 설명을 해가면서 도움을 구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하면 내가 직접 찾아가서라도 무언가를 배워야겠다라는 종이 한 장 차이의 개념을 가진 거죠. 저도 이들에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배워서 이미 실행에 옮겨보기도 했어요. 다 크고 나서 말이에요. 생각보다 만남에서 배우는 건 꽤 값어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유익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90년대생들의 다른 장사법 네 번째는 배움에는 전혀 돈을 아끼지 않는다예요. 강연을 하면서 느낀 건 수강료를 지불해야 하는 강연일수록 90년대생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라는 건데요. 실제 온라인 클래스를 여러 번 진행해본 입장에서 확실히 90년대생들이 참 많았어요. 10,000원, 20,000원 정도의 참가비가 아니라 20강, 30강 이상의 비싼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90년대생들은 당연히 40대, 50대보다 금전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배움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온라인 클래스 담당자한테 슬쩍 들은 이야기로는 실제 데이터 역시도 90년대생들의 수강률이 높다고 했어요. 수강 비율에서는 뭐 비슷비슷할지 모르지만 강의의 종류에 따라서 뭐 나이대가 나누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완강률은 압도적으로 90년대생들이 높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결제를 해놓고도 끝까지 보지 못하는 반면에 금전적으로 여유는 없지만 본인이 꼭 수강하고 싶은 강의를 결제했기 때문에 끝까지 잘 완강하고 실행에도 옮긴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친구들이죠. 저 역시도 결제만 해놓고 보지 않은 강의가 덜어 있는데 내 돈 27만원. 이 친구들은 오히려 그 반대인 거예요. 마지막 5번째 90년대생들의 다른 장사법은 엑시까지 생각한 장사를 시작한다예요. 단순히 고깃집 프랜차이즈를 오픈해야지, 핫도그를 팔아야지, 떡볶이는 어느 브랜드가 좋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언제 엑시트를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갈까를 생각해서 창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꽤 오래되었지만 제가 소개해드린 한 청년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배떡을 샵인샵으로 드리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선배님, 이건 매출만 조금 띄우면 권리금 받고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말이에요. 당시만 해도 배떡이고 뭐고 저도 잘 몰랐던 브랜드였지만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브랜드가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안목 있는 창업을 했다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1년 뒤에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지,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갈지를 곰곰이 생각한 뒤에 시작을 하는 게 바로 90년대생들이에요. 수많은 정보 중에 진짜 정보를 가려가면서 드는 안목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은 정보라는 게 누구나 다 똑같이 접하는 시대잖아요. 다만 그 중에서도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어떤 건지 골라서 섭취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거든요. 저도 늘 정보의 홍수에 빠져서 허우적대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래도 온라인 세대, 모바일 세대여서 그런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판별하는 능력이 좀 있어 보였어요. 90년대생들이 온다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재밌기도 하고 전 80년대생이지만 90년대생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책인데 이 책을 읽고 한국푸드테크협회 현웅재 사무총장이 이런 평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동안 그들의 무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이전에 이 자영업의 세계에서, 장사의 세계에서 그들은 이미 돋보이고 자라나고 있는 게 보여요. 팬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을 모으고 시작하면서 어렸을 적부터 익숙한 모바일 툴을 적극 활용해요. 기성세대에게 스스럼 없이 질문을 던지고 적극적으로 만남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물질적인 것보다는 지식에 소비하고 그 소비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끝맺음까지 생각하고 일을 진행해요. 참 똑띠들이 아닐 수 없어요. 물론 모든 90년대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들을 이기려면 아마 10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라도 이 90년대생들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봐요 우리. 이상 권프로였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많이 파세요.